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쇠질하기 좋은 날입니다. 며칠 만에 근육이 커지고 비대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쇠질을 몇 주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거울 앞에 서면 왠지 작아 보이는 몸뚱이에 운동할 맛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근육이 빠르게 크는 것 같은데 나만 근성장이 더딘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해당 운동법을 따라해보면서 빠른 근성장을 꿈꾸고 있죠. 하지만 우리같이 직장과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까지 병행하는 일반인이 인생을 통째로 운동에 갈아넣은 보디빌더들의 운동법을 따라하려다 보면 오버 트레이닝이 되거나 근성장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됩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 볼륨을 어찌어찌 따라한다 해도 운동 후 급격히 밀려오는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과도한 운동 프로그램은 버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진행하는 운동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최소 2배 이상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알게 될 방법을 적용해 보신다면 평소 하고 있는 운동으로도 피로감 없이 근육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으실 거예요. 이쯤 되면 같은 운동 볼륨으로 훈련하는데 근육을 2배 이상 키울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되냐? 라는 반문이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게나 세트수를 늘려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해야 근성장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스트레치입니다. 2021년 9월 재활 및 스포츠학 전문가 나카무라 마사토시 팀에서 진행한 팔꿈치를 굽히는 저항 운동 시 팔의 근력과 두께감의 차이점에 관한 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처컬의 2가지 동작을 비교한 연구 논문인데요. 근육을 나눠 한 그룹은 팔꿈치가 거의 다 펴진 상태인 아랫 구간에서 컬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윗 구간에서 컬 동작을 반복했죠. 그리고 이두근의 근육량 증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위쪽에서 컬 동작을 반복한 그룹보다 아랫 구간에서 동작을 반복한 그룹이 이두근의 근육량 증가가 2.6배나 더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2021년 5월 스포츠 사이언스 전문가 구스타보 페데로사 팀에서 진행됐던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먼저 실험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눠 레그 익스텐션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A그룹은 위쪽에서 동작을 반복했고 B그룹은 풀 가동 범위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은 하프, 즉 아랫 구간에서 동작을 반복했죠. 그리고 대퇴사두근 활성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 풀 가동 범위로 훈련한 그룹이 대퇴사두근 성장이 가장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아랫 구간에서 훈련한 C그룹에서 대퇴사두근의 활성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혀졌죠. 이 스트레치 포커싱 트레이닝은 다양한 운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가정해 보면 먼저 덤벨을 가지고 벤치에 눕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동작을 반복할 때 덤벨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가슴 바깥쪽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깊은 장력을 느끼며 내려가 줍니다. 스쿼트 시에도 가능한 깊게 앉았을 때 하체 전반에 더 강한 자극을 꽂아줄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죠. 또한 힘이 다 빠진 마지막 세트에서 아랫 구간을 부분 반복해주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든 운동 마지막 세트 수에 적용한다면 해당 근육의 더 빠른 성장을 맛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근성장에 효과적인 스트레치 운동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럼 알기만 했다고 근육이 쑥쑥 빠르게 커질까요? 운동을 해줘야겠죠. 어떤 운동이 근육량을 빠르게 늘리는데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운동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슴 하는 날이니까 하면서 헬스장에서 머신으로 깔짝깔짝 해보거나 어디서 봤는데 케이블로 가슴을 좀 늘려볼까? 하면서 이러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방법도 뭐 꾸준히만 한다면 어느 정도 근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은 주당 0.25kg의 순수 근육량을 얻을 수 있는 운동 방법인데요. 한 달로 따지면 대략 1kg의 근육량, 1년이면 12kg의 근육량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 근육량 1kg 늘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효과를 가진 운동은 바로 스트롱 리프트 5×5입니다. 잘 아시죠? 운동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운동 프로그램이죠. 스트롱 리프트 5×5는 크게 A 루틴과 B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루틴을 주 3회 돌려주는 방법이죠. 월요일 A 루틴, 화요일 휴식, 수요일 B 루틴, 목요일
수요일 휴식, 금요일 A 루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B 루틴 먼저 시작해서 루틴을 반복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루틴 안에는 어떤 운동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5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들이 들어있습니다. A 루틴에는 스쿼트, 벤치프레스, 바벨로우, B 루틴에는 스쿼트, 오버헤드 프레스, 데드리프트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5세트 5회를 수행해주는데요. 루틴 B, 데드리프트만 스쿼트로 인해 다 털려버린 하체 근육 때문에 1세트 5회만 수행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들어올릴 중량은 스쿼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스쿼트 200kg를 5회 들어올릴 수 있다면 200kg의 50%인 100kg로 시작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롱 리프트의 가장 중요한 점진적 과부하가 적용되는데요. 스쿼트 100kg를 월요일에 5세트 5회씩 들어올렸다면 다음번 운동에는 102.5kg로 2.5kg씩 증량해줍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해주면 되죠. 하지만 만약 월요일 스쿼트 100kg를 실패했다면 다음번 운동 시 같은 무게로 다시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트 중간 휴식 시간은 어떻게 가져가줘야 할까요? 본 세트를 무난히 들어올렸다면 1분 30초, 이번 세트가 좀 빡셌다면 3분 휴식, 5회를 다 못 채웠다면 5분 휴식으로 꾸역꾸역 5세트를 해줘야 합니다. 빠른 근성장을 위해서 빡세게 운동을 해줬다면 영양 섭취 또한 중요하겠죠?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했다면 절대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충분한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근성장에는 단백질과 칼로리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량 증가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식사를 5끼로 나눠 섭취해 주는데요. 하루 5끼 식사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운동인들은 하루 5끼씩 끼니를 나눠서 먹게 되면 삶이 통째로 식단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일하다 중간중간 고구마랑 닭가슴살을 꺼내 먹는 것은 냄새도 나고 남 눈치가 보여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식사 중간중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레이지랩에서 나온 프로틴바와 같은 간식을 섭취해주면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만 계속 먹다 보면 물려서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달달하고 맛있는 프로틴바는 우리에게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죠. 평소에 가지고 다니다가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레이지랩에서 나온 프로틴바는 13g의 단백질 함량과 안에 크런치볼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먹어보면 식감도 바삭바삭하니 기분 좋게 단백질 섭취를 해줄 수 있으실 겁니다. 레이지랩에서는 프로틴바 말고도 프로틴 드링크 등 다양한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쓱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쏙쏙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12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와 상품권까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언제 어떻게 섭취해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엔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강박처럼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때려 넣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죠. 우리 몸은 운동한 뒤 글리코겐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이 글리코겐이라는 녀석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중한 단백질을 분해해서 나온 아미노산으로 고갈된 글리코겐을 퉁치려 하죠. 이는 단백질 합성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고갈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채워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고갈된 글리코겐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글리코겐의 주 에너지원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 단백질 섭취보다 탄수화물 섭취에 먼저 신경을 써줘야 하죠. 운동 직후 탄수화물을 바로 섭취해주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문제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탄수화물 섭취는 얼마나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탄수화물은 본인 체중 1kg당 1에서 1.5g을 섭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맛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1kg당 탄수화물 1에서 1.5g 플러스 단백질 0.4g을 함께 섭취해주면 글리코겐과 단백질 합성률이 동시에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량 증가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운동 후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동시에 해주고 평소 프로틴바와 같은 간식들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준다면 근육을 빠르게 키우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 방법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과 식단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이 가장 최선일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은 꾸준하게 지속하기 어렵죠.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운동과 식단을 챙겨준다면 무리 없이 근육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운동과 식단에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꼭 한번 적용해보셔서 여러분도 빠른 근성장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쇠질하기 좋은 날 운동 꿀팁 영상을 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